오늘 영상은 좀 특별한 내용인데요. 제가 떨림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어떤 치료법을 사용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저는 주로 두개골춘화요법, MET 기법, 약침요법, 일반적인 침치료, 한약 처방을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배워온 특별한 치료법인 오스테오파시의 MET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으로 미국 미시간 주립대에 가서 스테파노 교수로부터 사사를 받고 왔습니다. 올해도 갈 예정인데요. 오스테오파시는 우리말로는 정골의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몸을 하나의 정밀한 기계처럼 생각하고 치료자가 손을 이용해 몸이라는 정밀 기계의 뼈, 근육, 장기를 제자리로 되돌아가도록 맞춰주는 의학 체계입니다. 오스테오파시의 철학은 구조가 기능을 지배한다는 한 문장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건물의 기둥이 휘면 창문이 잘 안 닫히는 것처럼 오스테오파시는 우리 몸의 뼈나 근육 같은 구조가 틀어지면 혈액순환이나 신경계 같은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이 오스테오파시는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분야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수십 년간 파킨슨병이나 본태성 떨림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해왔고 그 효과에 대한 논문도 수없이 많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미시간 주립대 연수에서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은 리사 디 스테파노라는 분이었는데요. 이 교수님은 평생 동안 두개골 교정에 대해 연구하셨고 그 근본적인 해답과 치료법을 찾아낸 세계적인 석학이십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리사 교수님으로부터 전수받고 저희 한의원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이 특별한 MET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울지는 몰라도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주 유익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떨림치료는 구대 한의원 양재원 원장입니다. 떨림은 신경전선에 소음이 낀 상태입니다. 떨림 증상을 이해하려면 우리 몸의 신경 친호 체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거대한 전기 회로와 같습니다. 뇌에서 머리를 가만히 유지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면 이 신호는 미세한 전기 파동이 되어 온몸에 퍼져 있는 신경망을 타고 흐르죠. 그런데 여러분, 낡은 라디오나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소음이 들리는 걸 보신 적 있으시죠? 방송국에서 보내는 신호는 깨끗한데 스피커 주변 전선이 꼬여 있거나 주변에 자석 같은 방해물이 있으면 소리가 뭉개집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뇌에서 보내는 신호는 정상인데 그 신호가 지나가는 통로인 목뼈나 두개골이 비틀어져 있으면 신경 주변에 물리적 노이즈, 즉 잡음이 발생합니다. 신경이 물리적으로 눌리고 혈액순환이 방해받으면서 전기 신호가 왜곡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신경 신호가 왜곡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겪고 계신 떨림 증상의 실체입니다. 또 하나, 제가 떨림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신경의 대동맥인 오해의 관절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뒷머리뼈와 첫 번째 목뼈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럼 여기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관절은 뇌에서 온몸으로 내려가는 모든 신경 전기 신호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가장 큰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떨리는 분들은 10중 8구 이 오해의 관절이 꽉 조여져 있거나 한쪽으로 미세하게 돌아가 있습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두꺼운 전선 뭉치가 좁은 문틈에 꽉 끼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경 신호가 제대로 전달될 리가 없겠죠. 오작동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꺾이거나 틀어져 있는 오해의 관절을 바로 잡는 겁니다. 제일 먼저 신경의 중앙 통로를 곧게 펴놓아야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떨림 치료의 핵심적인 기술인 MET, 즉 근에너지 기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머리 떨림이 왜 생기는지 신경학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경계에는 감마루프라는 아주 똑똑한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근육이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드는지를 실시간으로 뇌에 보고하는 장치입니다. 근육이 지나치게 늘어나 있으면 줄여라 하고 신호를 보내고 근육이 지나치게 수축되어 있으면 느려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떨림 환자분들은 이 장치가 고장나서 뇌에 자꾸 잘못된 정보를 보냅니다.
실제로는 근육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근육이 너무 늘어나 있어 빨리 수축시켜 라고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 잘못된 신호가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끊임없는 떨림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MET 기법은 이런 잘못된 신경 신호 체계를 손으로 직접 교정하는 치료법입니다. 이 치료법은 언뜻 보면 도수치료, 카이로프랙틱과 비슷해 보이지만 접근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도수치료나 카이로프랙틱은 보통 치료자가 환자의 몸을 꺾거나 누르는 수동적인 방식인데요. MET 기법은 치료자인 제가 억지로 힘을 써서 뼈를 맞추는 게 아니라 환자분 본인의 근육 에너지를 이용해 신경계의 0점을 다시 잡는 기술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환자분께 제 손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아주 살짝만 힘을 줘보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환자가 힘을 줬다가 툭 빼는 순간 우리 몸은 해당 부위의 신호를 초기화합니다. 이전에 잘못된 상태의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죠. 바로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아주 미세하게 정렬을 바로 잡으면 신경신호의 잡음이 사라지면서 떨림이 그 자리에서 진정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떨림 질환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는 딱 MET 기법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두개골춘화요법과 MET 기법을 적절히 섞어 사용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 환자분들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리사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제가 발전시킨 5단계 과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신경신호의 왜곡 지점 찾기입니다. 저는 먼저 환자분의 머리가 어느 방향으로 떨리는지 어떤 리듬인지 관찰합니다. 떨림의 양상을 보면 어느 부위에서 신호 간섭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조적 진단 기법을 통해 신호가 막힌 정확한 지점을 찾아냅니다. 2단계는 하부 두개적 관문을 개방합니다. 신경신호가 뇌에서 빠져나온 첫 관문인 OA 관절과 그 주변 근육들을 이완합니다. 5g의 아주 미세한 압력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압력을 조절하며 신경을 압박하던 물리적 텐션을 제거합니다. 이때 환자분들은 머리가 가벼워지고 눈앞이 환해진다는 표현을 자주 하십니다. 3단계는 두개골 봉합선인 수처의 가동성을 회복시킵니다. 우리 머리뼈는 여러 조각의 봉합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봉합선들이 굳으면 두개골 내부의 압력이 상승하고 이는 신경의 정기적 저항을 높입니다. 저는 환자분의 호흡 리듬을 타고 두개골 교정 기법을 적용해 이 미세한 틈을 열어줍니다. 신호가 저항 없이 흐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4단계는 저평골을 정밀하게 교정하여 원래 자리로 복귀시킵니다. 뇌 안쪽 깊숙한 곳에는 나비 모양으로 생긴 저평골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이 저평골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이 뼈가 틀어지면 신경신호 전체에 심각한 잡음이 섞입니다. 저는 리사 교수의 정밀교정법으로 이 나비뼈의 위치를 바로잡아서 불안정했던 신경계의 흥분을 근본적으로 가라앉힙니다. 마지막 5단계는 척추의 경막관을 최적화합니다. 우리 몸에는 뇌로부터 꼬리뼈까지 이어진 신경의 통로 경막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경막의 전체적인 흐름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파킨슨병 환자분들처럼 몸이 뻣뻣한 분들은 이 경막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 신경신호의 전달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의 경막을 부드럽게 이완하여 온몸의 신경망이 다시 원활하게 소통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5단계까지 치료를 하고 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의 몸이 완전히 이완되고 호흡이 편안해지고 떨림 증상도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똑같이 떨려도 본태성 떨림과 파킨슨병의 신경신호 오작동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 치료법도 조금 달라집니다. 먼저 본태성 떨림 환자의 경우는 손에서 보내는 신호가 너무 강력하고 예민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분들에게는 두개골 내부의 신호 간섭을 줄여주는 치료가 우선입니다. 이 경우에 뇌가 느끼는 물리적 압박을 걷어내고 나면 예민했던 신호가 차분해집니다. 이때는 두개골 춘화요법과 약침 치료를 병행합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는 신경신호가 약해지고 중간에 자꾸 끊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몸은 더 강하게 반응하려고 하죠. 이분들에게는 척추 전체의 신경통로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힌 길을 열어주면 적은 신호로도 몸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MET 기법과 경막이완요법, 약침요법을 두루 사용합니다.
비록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오스테오파시의 MET 기법은 본태성 떨림과 파킨슨병 환자분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응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법들이 파킨슨병의 도파민 부족 같은 근본적인 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어서 완치를 목표로 하지는 못합니다. 대신 환자분의 뇌 신경계의 환경을 개선해서 강직된 근육이 풀리고 보행 속도가 빨라지고 수면의 질이 높아지는 임상 보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20년 넘게 파킨슨병 환자분들을 치료해온 의사로서 판단할 때 파킨슨병 환자분들의 여러 가지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보조적 치료로는 이만한 치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환자분들을 치료하는지 오스테오파시의 MET 기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떨림 증상은 돌이킬 수 없거나 방법이 없는 불가역적인 질환이 아닙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지난 15년간 5,000명이 넘는 떨림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저희 임상 경험상 오늘 설명드린 오스테오파시의 MET 기법으로 환자분들이 비뚤어진 신경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떨림 증상은 확실히 줄어들거나 없어집니다. 떨림 질환 환자분들 그리고 가족 여러분 힘내세요. 제가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돕겠습니다. 계속해서 떨림 질환에 도움이 되는 영상 받기 원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